이분은 탐리라는 분이신데 지금 월가에서 미국 지수 S&P 500 잘 맞추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. 근데 이분이 최근 3년 동안 미국 증시 거품론, 고점론, 사상 최대 PER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거품론일 때마다 나와서 왜 거품이 아닌지 그다음에 지수가 얼마나 더 가는지를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. 2023년에도 거의 종가 기준으로 1% 오차 범위로 지수를 맞췄거든요. 연초에 예상하신 게. 그리고 2024년도 거의 지금 맞아가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2024년 12월에 2025년 연말 지수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분이 빠르게 7만 포인트를 달성하고 빠진다고 예측했습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분은 2025년에 지수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7만까지 가파르게 오른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한 중간 정도, 한 6월 정도가 되겠죠. 그리고부터 점점 빠져서 연말에는 이제 6만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산의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먼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요. 그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고용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,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S&P 500의 주가 지수를 신경을 쓴다.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취임하면 반드시 더 신경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7만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1월 달에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올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한 5,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런 효과가 이제 2025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머스크가 정보를 효율화하면서 약 2조 달러를 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물론 이 정보가 효율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2조 달러를 안 쓰게 되면 경제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또한 S&P 500이 지금 최근 3년간 20% 이상씩 매년 올랐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3년간 20%씩 오르면 그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더 오르기가 힘들었다는 통계적인 데이터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분이 추천하는 섹터는 첫 번째 중소형주 iShares 러셀 ETF 같은 중소형주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갭을 메꿀 거다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.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다. 그리고 또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론자고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, 제도권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제일 먼저 보고서를 쓴 거의 효시나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자산은 여전히 좋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, 그리고 이거는 퀀텀 투자자문에서도 추천한 바 있는데 SPDR, 그러니까 XLF죠. 금융 ETF를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. 제 퀀텀 투자자문은 금융이 굉장히 안 좋았던 작년부터 금융 섹터를 최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놨고요. 최근에는 좀 익절을 하고 있는데 재매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. 2025년 말에 쭉 밀려서 6만까지 찍으면 다시 그 후로부터 가파르게 올라서 장기적인 전망은 15,000까지 보십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2025년 하반기에 주가 지수가 빠지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. 2025년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. 2024년까지 국장은 끝도 없이 내려가고 미국장만 좋았죠. 하지만 분명히 2025년은 이 부분이 굉장히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변동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앞으로 월가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또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최적화인지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